안녕하세요. 코텍스 A8 기반 아크로 HD 모바일 단말기 안드로이드 설계 및 응용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컨텐츠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며 첫 번째 파트는 안드로이드 포팅, 그리고 두 번째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부분입니다. 안드로이드 포팅 쪽에서는 먼저 안드로이드는 개요를 설명을 드릴 거고, 안드로이드 파일 시스템이 어떻게 빌드가 되고 포팅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 또한 안드로이드 커널은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리눅스 커널과 안드로이드 커널에 대한 차이점, 또한 안드로이드 커널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를 실제 아크로 HD 보드에서 어떻게 부팅을 시키는지, 이미지를 퓨징하고 T플래시 메모리에 이미지를 복사해서 부트로드와 커널을 올려보고 안드로이드를 실제로 부팅을 시켜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 라이프 사이클, SDK 설치 부분, 그리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DDMS라는 디버깅 툴, 또한 매니페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뤄볼 것이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아시다시피 이제 자바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하위단은 C나 C++로 되어 있죠. 그런 C랑 C++과 자바랑 통신을 하기 위해서 JNI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고,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NDK 개발 환경 설치부터 기본적인 실습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드로이드 UI 쪽인데요. UI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별도의 챕터를 만들었습니다. XML로 UI를 디자인하고 설계한다는 게 좀 생소하고 또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제 실습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예제부터 좀 더 고급 주제까지 게임이라든가 GPS를 활용한 로케이션 부분, 그 다음에 그래픽, 미디어 쪽 이런 쪽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기존의 PDA에서 제공되던 개인정보관리 기능과 휴대전화 기능, 그러니까 PDA에서는 개인정보 기능만 있었죠. 근데 여기에 휴대전화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자가 많지 않았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3천만 인구가, 우리나라에서만 3천만 명이 스마트폰을 이제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처럼 갑자기 이제 스마트폰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용자들은 보다 더 나은 기능에 속도도 빠르고 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마트폰 운영 체제에는 종류가 많이 있죠. 신비안, 팜OS, 인베드 리눅스, 윈도우 모바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종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보고 넘어갈게요. 그 전에 이제 모바일 OS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일반 휴대폰과는 달리 별도의 운영체제가 탑재된 거의 이제 PC의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휴대폰으로 이메일, 메신저들 등 인터넷 서비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일반 사용자들은 보다 향상된 성능과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OS를 요구하게 되고, 이 때문에 각 모바일 회사들은 자회사 제품에 맞는 모바일 OS를 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스마트폰 시장 동향 및 전망을 보시면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노키아가 거의 계속 1위였죠. 36%로 1위, 삼성이 19%로 2위 그랬지만 현재는 완전 뒤바뀌어 있는 추세죠. 그래서 저가폰 중심의 신흥시장과 스마트폰 중심의 선진시장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장 동향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종류 OS 보시면은 먼저 신비안 OS가 있습니다. 대세를 따르는지 이제 이 신비안도 오픈 소스로
이제 다시 나온다고 하죠. 소스를 오픈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태고, 노키아에 탑재가 되면서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67%를 차지하고 있었죠. 이런 신비한 OS가 있었고, 윈도우 모바일. 특징으로는 클라우딩 컴퓨팅, 이제 MS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스카이박스, 스카이라인, 그다음에 아웃룩이나 이런 기존의 MS 프로그램과 연동을 잘 시킬 수 있었다는 특징들. 2009년 5월에 윈도우 모바일 6.5가 발표가 되고, 최근에 이제 윈도우 7이 등장을 했죠. 아이폰이라는 거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정도로, 아이폰이 처음 등장을 하면서 성능이 좋고 빠른 핸드폰 하나가 나왔다 정도가 아니라 모바일 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꿨을 정도로 가장 큰 이슈가 됐었죠. 애플사에서 개발한 모바일 OS로 맥 OS X 기반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멀티터치, 그 다음에 성능 좋은 핸드폰이라기보다 이제 이런 아이튠스, 앱스토어 연동, 이런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이 더 큰 이슈가 됐었죠. 그 다음에 팜OS라고 옛날에 PDA 장비에 많이 탑재가 되었던 팜OS가 있습니다. GUI가 터치패드를 사용하기에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랙베리인데요.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에 미국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CEO들이 가장 선호했던 스마트폰이기도 하고, 저 커티 자판 때문에 많이들 선호를 하셨죠. 그래서 커티에 한번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 커티를 또 버리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메일 기능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알아볼 안드로이드인데, 안드로이드는 뒷부분부터 계속 안드로이드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모바일 OS의 시장 방향을 보시면은 신비안이나 안드로이드,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개방형 OS와 그 다음에 윈도우 모바일이나 아이폰 OS 같은 폐쇄형 OS와 간의 이제 시장 구도 재편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세요. 결국은 개방형 OS가 폐쇄형 OS를 서지 않을까라고 하시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인터넷 인구 증가, 1인 1 모바일, 스마트폰의 인구는 계속 증가한다는 거, 이거는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 네, 그렇게 억대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요. 구글이 이제 검색 서비스하고 광고로 이제 먹고 살던 회사가 모바일 쪽에 뛰어들면서 기술력도 부족했고 많이 뭔가 이제 부족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OHA라는 단체를 맺게 되는데, 오픈 핸드셋 얼라이언스라는 2007년도 11월에 구글을 중심으로 인텔, 모토로라, 퀄컴, 삼성, LG 등 취지는 이거예요. 내가 오픈소스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같이 해보자라는 이제 취지하에 다국적 연합체를 맺게 됩니다. 단말기, 반도체, 통신 서비스, 소프트웨어, 전 세계 웬만한 큰 IT 업체들을 다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시작은 34개로 시작했지만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현재 57개인가까지 이제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네, 보시면 소프트웨어 쪽, 모바일 캐리어, 핸드셋 매니팩처, 커머셜, 상업화 쪽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구글 안드로이드라는 제품을 같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안드로이드에 대한 타임라인과 구글의 회사 인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05년도 8월에 안드로이드라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회사를 구글이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라는 말이 처음부터 구글에서만 나온 건 아니고, 이 조그만 회사가 있었어요. 안드로이드라는 그거를 이제 회사를 인수를 하고 거기서 기술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했던 기술이 그래픽 라이브러리 기술이었는데, 그래서 스키아라는 2D 그래픽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안드로이드와 크롬 브라우저에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이제 크게 세 가지의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AGL, SGL, HGL이 있죠. 그래서 HGL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그래픽 라이브러리로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AGL이 안드로이드 그래픽 라이브러리, SGL이 스퀘어 그래픽 라이브러리, 소프트웨어 가속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엔지니어들을 스카웃을 하죠. 그래서 뭐 데니 핵번이라는 사람이라든가 뭐 쭉 스카웃을 하다가 2007년 11월에 오픈 핸드셋 얼라이언스 OHA를 결성을 하게 되고, 그해 11월에 그 안드로이드 초기 버전 SDK를 릴리즈를 하게 됩니다. 초기 버전을 릴리즈를 해놓고 이 구글에서 필요했던 거는 이제 그 마켓이 필요했죠. 마켓에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그 아이폰의 앱스토어에는 뭐 10만 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었는데, 그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구글에서는 그 수억 원의 상금을 걸고 그 개발자 대회를, 디벨로퍼 챌린지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아진 어플리케이션들을 가지고 마켓을 어나운스를 하게 되죠. 2008년 8월에요. 마켓을 어나운스를 하고 그 2008년 9월에 첫 안드로이드 폰인 T-모바일 지원 폰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스를 오픈을 하게 되고 쭉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2010년 12월에 안드로이드 진저브레드 2.3 SDK가 그 발표가 되고 NDK도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1.6 도넛, 2.0 이클레어, 2.2 프로요, 2.3 진저브레드까지 쭉쭉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발표를 하고 있고, 이쪽 부분 그 덴시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안드로이드는 그 소프트웨어는 구글이 제공을 하지만 하드웨어는 제조사가 만들게 되잖아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제조사별로 뭐 어떤 디바이스를 추가한다거나 뺄 수도 있는 거고, LCD 사이즈가 어떤 건 4인치인데 어떤 건 7인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LCD에서는 정상적으로 나오지만 뭐 좀 더 큰 LCD에서는 이미지가 깨진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덴시티에 대한 부분, 스크린 사이즈에 대해서 덴시티를 적용시킴으로써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의 이미지나 뭐 이런 화면들이 그 LCD 크기가 달라지더라도 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덴시티 부분을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안드로이드에 대한 정의를 이제 내려보면은, 안드로이드는 이제 모바일 OS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단순히 이제 모바일 OS라기보다는 이 안드로이드가 리눅스 커널부터 프레임워크, 안드로이드 키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정의를 내리자면은 OS의 미들웨어 키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모바일 기기의 소프트웨어 집합체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SDK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플랫폼 상에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그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툴과 API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좀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재사용이 가능한 이제 당연히 이제 가능하겠죠. 그리고 컴포넌트 키를 교체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자바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자바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버추얼 머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PC가 됐던 인베디드 환경이 됐던. 그래서 그 구글에서는 이 버추얼 머신을 직접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달빅 버추얼 머신이라는 거를 개발을 하게 되고, 프로이어부터는 저스트인타임 그 JIT 컴파일러가 추가가 되면서 좀 더 최적화된 그 버추얼 머신을 제공을 합니다. 또한 웹브라우저 부분인데요. 웹킷 엔진 기반의 오픈소스죠. 웹킷 엔진 기반의 웹브라우저를 제공을 하고, 이것도 프로이어부터는 그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추가되면서 속도가 2배에서 3배 정도 빨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픽 쪽은 2D, 3D, 하드웨어 가속은 이제 옵션이긴 하지만
뭐 오픈GL ES 1.0, 2.0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SQLite를 지원을 하고 있고, 미디어 쪽으로는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뭐 MP4, H.264, MP3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밑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옆에 보시면 이제 하드웨어에 의존적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뭐 블루투스, 3G, 와이파이, GPS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하드웨어 의존적이라는 말은 구글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제공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GPS다. 그럼 GPS 관련 프레임워크라든가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은 다 제공을 하지만 그 디바이스를 만드는 제조사 입장에서 GPS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달려 있으면은 제공이 되는 거고, 만약에 뭐 나침판이 빠져 있다. 그러면은 뭐 아무리 소프트웨어만 있더라도 제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구글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제공을 하지만 하드웨어적으로는 붙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드웨어 의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한 이제 풍부한 개발 환경으로 디버깅, 메모리, 성능 프로파일링, 뭐 이클립스 기반의 그런 플러그인을 제공을 해요. 에뮬레이터도 제공을 하고 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를 조금이라도 접해보신 분들은 이 그 플랫폼 구조 이 표를 보셨을 텐데,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안드로이드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안드로이드 가장 하위 단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리눅스 커널 단이에요. 리눅스 커널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라이브러리 영역이고요. 네, C랑 C++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자바로 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와 어플리케이션 부분입니다. 이 구조를 아무리 뭐 어플리케이션만 하시는 분이더라도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커널에서 어떤 디바이스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어떤 값을 리턴 받는지 이런 구조를 좀 더 파악을 하시면은 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신다거나 디버깅을 하신다거나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은 각 레이어별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커널 단이에요. 리눅스 커널은 안드로이드가 리눅스 커널을 기반을 하고 있지만 또 안드로이드는 리눅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뭐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X 윈도우와 같은 내장 윈도우 시스템을 포함하지 않는 이유, 그 다음에 GlibC를 지원하지 않고 퓨전 리눅스 유틸리티를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그 위에 안드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몇 가지 기능이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널 부분은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용 리눅스 커널은 2.6.23 버전부터 2.7.29.32까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프로요에서는 그 2.2 기반의 프로요에서는 2.6.32 버전을 쓰고 2.1 이클레어에서는 2.6.29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리눅스 커널에 안드로이드 부분이 추가된 부분은 알람이나 로우 메모리 킬러라든가 뭐 공유 메모리 저장 관리나 디버거, 바인더, 파워 매니지먼트 파워 매니저들 이런 것들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영역입니다. 다 C랑 C++로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고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C, C++ 라이브러리들을 포함하며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개발자들은 이런 사항을 알 수가 있고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내용을 보시면은 시스템 C 라이브러리가 들어있고 미디어, 서피스 매니저, 그다음에 뭐 SQL, 3D 라이브러리, 뭐 SQLite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업스트랙션 레이어가 있는데요. 뭐 유저 스페이스의 C, C++ 라이브러리 레이어고, 이거는 이제 얘가 필요한 이유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보시면은 현재 제공되는 리눅스 시스템상에서 모든 컴포넌트의 디바이스 인터페이스에 대한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 특이한 디바이스를 붙인다거나 뭐 할 때는 당연히 새로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을 하셔야 되겠죠. 또한 커널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현재 GPL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연계 소스에 대한 오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힘들게 개발하신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뭐 오픈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할 레이어 영역에 라이브러리 형태로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런타임 영역입니다. 런타임 영역에는 크게 안드로이드 코어 라이브러리랑 달리 버추얼 머신이 들어가게 돼요. 코어 라이브러리는 그 자바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API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PC에서 자바를 이용해서 뭔가 개발을 하실 때 API들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거의 모든 API를 쓰실 수 있고요. 단 몇 가지 안 되는 게 이 그래픽 쪽, 뭐 스윙이라든가 AWT 쓰실 때 뭐 스윙이나 AWT를 쓰시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 웬만한 것들은 다 지원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빗 버추얼 머신은 자바가 동작하기 위한 버추얼 머신이 이제 소스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쪽이에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게 되는데 코어 시스템 쪽과 하드웨어 서비스 쪽으로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코어 시스템 쪽은 상위 어플리케이션과 인터페이스하는 부분이고 하드웨어 서비스 쪽은 하위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 디바이스 라이브러리 쪽과 통신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재사용 가능하고 뭐 사용자 입맛에 맞게 뭐 교체하거나 뭐 수정을 하실 수 있죠. 당연히 소스 레벨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48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브라우저, 카메라, 뭐 갤러리 뭐 이런 것들이죠. 다 소스 레벨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런 기능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요. 소스를 수정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포팅 프로세스를 좀 간단히 보면은요. 먼저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실제 타겟 디바이스에 안드로이드를 포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부트로더, 커널, 네, 파일 시스템이 필요한데 먼저 부트로더는 이제 다운을 받아서 디바이스에 맞게 뭐 소스를 수정하시고 컴파일해서 uboot.bin이라는 이제 이미지 형태로 올리게 되고 커널도 마찬가지로 커널에다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들 포팅을 하시고 뭐 u이미지나 zi미지 형태로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트 서버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파일 시스템을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빌드를 해서 파일 시스템도 이제 올리게 되면은 여기까지 이제 올리게 되면 안드로이드가 부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이클립스 환경에서 AD 플러그인을 설치하시고 자바로 컴파일 하시고 이 자바로 컴파일하게 되면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클래스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이거를 달빗 버추얼 머신이 인식할 수 있도록 DX 컨버터가 .dx라는 확장자로 변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리소스들과 압축이 돼서 APK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고 이 APK 파일을 이제 실제 보드에 올리면